네, 안녕하세요. 오피노의 정민입니다. 사실 마케팅을 하다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트렌디한 단어이긴 하죠. 퍼포먼스 마케팅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 떠올리는 게 먼저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애드, 리마케팅, 리타게팅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혹은 이제 숫자를 볼 수 있는 마케팅.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애드를 쓴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퍼포먼스 마케팅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정의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딱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의야 라고 하면 또 그게 정의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퍼포먼스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성과가 나는, 성과 지향적인, 혹은 그러니까 성과라는 단어가 거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아니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숫자로 표현이 되고, 숫자로 적절하게 표현되는 마케팅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런 매체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페이스북, 인사이트 보고서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픽셀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구글 애드, 구글 애널리틱스를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다른 퍼포먼스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행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행 가능한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으려면 사실 사전에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선상에서 고객이 경험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제 그게 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실행 가능한 마케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실행 가능한 마케팅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얼만큼 최대한 쪼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쇼핑몰에서 성과를 내려면 구매를 많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거고, 혹은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고객한테 구매하세요, 프로모션하고 있으니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전에 고객이 이런 행동들을 거쳐서 구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경로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최대한 쪼개는 거예요. 이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고객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해서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면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죠. 저도 최근에 이제 30분씩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찍 일어나야지라는 최종적인 목표 말고, 그 전에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는 더 작은 목표들을 잘게 쪼개서 그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감에 따라 그 다음의 목표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일찍 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찍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막 산더미가 치는데 일찍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찍 자기 위해서 일을 또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그 앞단에 더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일찍 일어나야지 했을 때 늘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일찍 잘 때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당연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11시, 12시, 1시에 자면서 일찍 일어나려는,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일찍 일어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도 그 전 단계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목표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라고 해보면 장바구니 어떻게 고객이 물건을 많이 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세 페이지 조회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품의 썸네일 이미지 클릭을 더 많이 하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전 단계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전 단계를 계속 고민하는 것, 일을 막 쪼개서, 이런 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 심리학을 좀 보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의 행동을 쪼개서 그 작은 단위의 행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시했을 때 그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새로운 소세지를 우리가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그 소세지는 정말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소세지를 당장 구매할 수 없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새로운 소세지를 소비한 다음에 그 소세지를 먹을 확률은, 그러니까 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죠.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를 탈 때 생각하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 위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 택시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택시가 안 잡힐 수도 있는 거고, 택시 기사분께서 불친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택시를 잘 탄다라는 경험 앞에 사실 선행돼서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면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탈 때 조금 더 호출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를 탈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 택시 호출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골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고객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혹은 거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터치 포인트들을 정의하고 일이 되게끔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게끔 하는 경험을 디자인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이 잘게 쪼개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작은 단계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작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그게 있을 텐데 이 확률들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 썸네일 클릭률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썸네일을 좀 넣어줘야 우리 썸네일 클릭률이 올라갈까?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장바구니 페이지 모양을 좀 보여줘야 고객이 장바구니 물건을 좀 잘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장바구니 버튼 옆에다가 누적 장바구니 담기 수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당신과 유사한 고객이 장바구니 물건을 담았다는 메시지를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율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계를 쪼개고 아주 작은 실행을 우리가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을 수 있는 전환율을 높여줬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잘게 쪼개서 어떤 메시지부터 먼저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소비한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까,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퍼포먼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갔다면 그 다음 우리는 또 페이스북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2차적, 3차적, 4차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어떤 특정한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특정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마케팅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뭐 기술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보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툴들을 좀 써야 되는 거지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테크니션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업무를 쭉 나열해보고 그 업무가 되게끔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을 우리가 쪼개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일이 되게끔 하는 일을 쪼개는 방법들은 충분히 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렇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
제 기준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게 아니야, 페이스북과 구글 애즈를 써야지 퍼포먼스 마케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 네이버를 쓰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없느냐? 네이버를 쓰면 리마케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퍼포먼스 마케팅 전체를 구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왔었던 유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매체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하는 건 아니다. 이를 쪼갤 수 있느냐, 실행 가능할 수 있게끔 쪼갤 수 있느냐,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길 수 있게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